한때 무대 위를 휘젓고 다니던 스포츠 스타도 나이가 들면 은퇴하듯 푸른 바다를 누비며 나라를 지키던 전함도 세월이 지나면 퇴역하게 되는데요. 이런 퇴역함은 해당 국가에서는 골동품이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쓸만한 경우가 많기에 타국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퇴역함을 많이 받아간 동남아 국가들이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이젠 그런 중고 안 써도 된다는 자신감인지 이미 받기로 했던 우리 퇴역함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콧대를 높이던 그들은 그 퇴역함이 어디로 갈지 알게 되자 난처해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바다를 지켜온 해군 함정 8척이 현역에서 물러났는데요. 그중에는 제1연평해전에도 참전한 바 있는 울산급 호위함 전남함 등 우리 현대 해군사의 이름을 남긴 함정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89년 취역한 전남함은 제1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실전에 투입돼 우리 바다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했지요. 같은 해 취역해 이번에 함께 퇴역하게 된 또 다른 울산급 호위함 제주함도 판태평양 훈련과 수차례의 사관생도 순항훈련에 참여하는 등 해군의 각종 훈련에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배입니다. 같은 날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 영주함도 전남함처럼 제1연평해전에 참전해 북한 어뢰정을 침몰시키는 전적을 올려 함교에 킬마크가 새겨지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이 밖에도 포항급 초계함 속초함과 NLL 최전방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했던 고속정 참수리 321, 322, 323, 325호도 같은 날 퇴역해 전역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현역에서 물러나 전역한 함정들은 예비역 함정과 퇴역 함정으로 나눠지는데요. 예비역 함정은 해군 제8전투훈련단에서 관리하다 긴급 상황 시 재취역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퇴역함으로 분류된 배들은 말 그대로 그 나라 해군에서는 이제 쓰지 않는 배가 되지요. 퇴역함이 된 배들은 지자체 등에 넘겨져 전시나 교육 용도 등으로 활용되거나 그도 아니면 완전히 폐기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일부 퇴역함들은 다른 나라 해군에 넘겨져 이국에서 제2의 현역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퇴역한 영주함과 속초함도 원래대로였다면 지난해 초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우리 국방부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 해군에 공여돼 남국의 바다에서 다시 활동할 예정이었지요. 그런데 그해 10월 17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돌연 공여받기로 했던 퇴역 포항급 초계함 인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그 계획은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퇴역함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 측은 공여받기로 한 퇴역함을 왜 안 받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측의 행동은 너무나 뜻밖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납금 미납 문제로 중간에 마찰이 있기는 했지만 KF-21 공동 개발을 하는 등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주요 협력국 중 하나인 곳이 자신들에게 나쁠 거 없는 퇴역함 인수를 거부했으니 말입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리 퇴역함들을 많이 인수해온 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바다와 인접해 있고 주변에 섬이 많은 동남아 지역은 그 지리적 특성상 국방을 위해서는 해군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섬이 많고 해협들 대부분이 좁은 탓에 과거 대항해 시대는 물론 현대에도 해적들이 설치고 다녀 적성 국가가 없어도 해적으로 인한 경제 및 치안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군력이 필요한데요. 싱가포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상당수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 발전이 늦은 탓에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해군 전력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우리 퇴역함 인수는 기반시설 확충이나 다른 중요 사업에 들어갈 돈을 끌어오지 않고도 해군력을 증강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요. 우리로서도 관람이나 교육 목적 외에는 사실상 고철이나 다름없게 된 퇴역함을 처리하기에 아주 좋으니 서로 손해볼 것 없는 장사입니다. 의외로 필리핀의 경우 2019년 포항급 초계함인 충주함을 무상으로 공여받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2021년 동급 초계함인 안동함을 무상 인수하는 등 우리 퇴역함을 적극 인수해 자국 전력 증강에 활용하고 있지요. 필리핀이 우리 퇴역함 인수에 적극적인 건 바로 중국 때문. 남중국해와 가까운 탓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처지라 해군력 확보가 절실해 돈과 시간을 들여 새로 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게 하는 우리 퇴역함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특히 우리 퇴역함들은 군사 강국들 기준으로는 이제 구식이기는 해도 여러 실전 경험이나 훈련들을 통해 현대해전에서도 여전히 충분히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했는데요. 그런 배들을 딱히 돈 들이지 않고도 가져갈 수 있다면
대다수 개도국들이 탐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필리핀의 예처럼 경제 발전과 함께 중국이라는 슈퍼파워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아야 하는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렇기에 인도네시아가 이미 받기로 합의까지 한 퇴역함을 안 받기로 한 것이 예상 밖이라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받아서 손해볼 거 전혀 없고 등만 있는 걸 스스로 거절한 거니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결정은 자존심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로 치면 중고차를 사는 거랑 같은 퇴역함 인수. 달리 말하면 이런 퇴역함을 인수하는데 애쓴다는 건 새로운 신형 함정을 살 돈이 없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린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한국이 주는 구형 함정에 의지하지 않아도 해군력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퇴역함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크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인도네시아는 자존심은 밥 먹여주지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퇴역함을 달라고 하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많아서인데요. 자존심 챙기려다 남 좋은 일만 하게 되어서지요. 게다가 이는 어찌 보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바라지 않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세안이나 동남아라고 하나로 묶어서 그렇지 우리와 일본, 중국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이 나라들도 자기들끼리 예전부터 끊임없이 새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아세안 축구 선수권 대회만 보셔도 그런 각국의 경쟁의식과 그로 인한 갈등이 잘 느껴지실 겁니다. 군사 분야도 예외는 아니지요. 대표적으로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새 잠수함을 확보하려고 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동남아 국가들이 잇따라 잠수함을 새로 만들거나 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사시 중국에 대항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좁은 해협이 많고 섬도 많은 데다 기본적으로 수심도 얕은 동남아 지역은 잠수함이 다니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동남아 각국이 잠수함 확보에 매달리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끼리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 작년 기준 동남아 국가 중 잠수함이 없는 나라는 5개로 이 중에는 태국과 필리핀 등 이 지역 주요 국가들도 있지요. 태국과 필리핀에 비해 여러 면에서 확실히 밀리는 미얀마조차도 한 척뿐이지만 잠수함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에 반해 베트남 6척, 싱가포르 5척, 인도네시아 4척 순으로 이 세 나라가 동남아에서 가장 잠수함이 많은데요. 이들 역시 2척을 가진 말레이시아와 함께 아세안 선도 국가를 노리는지라 추가적인 잠수함 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 평소에도 경쟁 관계인 나라들의 해군력이 강화되는 걸 인도네시아는 절대 바라지 않을 건데요. 이들이 만일 인도네시아가 안 받겠다고 거절한 우리 퇴역함을 받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곳이 어쩌고 이전에 당장 자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도 퇴역함은 인도네시아로서도 받는 게 훨씬 자신들에게 유리했는데요. 앞서 말했듯 잠수함 운용에 극히 불리한 지역 특성상 유사시를 대비한 잠수함 구조선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2021년 4월 잠수함 난갈라가 작전 중 침몰에 탑승했던 승조원 53명이 모두 수장되었는데요. 유사 상황에서 잠수함을 구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선박이 없으면 잠수함을 새로 만들거나 구해와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 해군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인데요. 만일 인도네시아가 원래 합의대로 우리 퇴역함을 받았다면 이 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순간에 자존심을 세우고자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렸는데요. 그 때문에 정말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자존심을 구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정과 별개로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 견제나 무역 등을 생각하면 모두 필요한 파트너들이라 어느 나라가 퇴역함을 달라고 하든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도 중국 견제하겠다고 미국에 직접 손을 내미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니 그 대안으로 우리를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우리가 주겠다고 한 거 안 받으면 그게 어디로 갈지는 뻔하겠지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자존심만 생각했다 군사적인 면에서든 국가 간 파워게임에서든 큰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중국의 팽창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위기를 느끼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도움을 거저 받을 수 있었음에도 혼자 호기롭게 거절했다.
낭패를 보게 생긴 인도네시아의 모습은 자존심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네요.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건 자존심이 아닌 실질적인 힘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